진상아, 다시 말해봐. 누가 누구 딸이라고? 내 딸이 피선주였단 말이냐? 근데 그걸 알고도 나한테 어떻게 숨겼냐? 진상아는 악에 받쳐 소리 지른다. 아빠, 아니 회장님. 회장님이라면 진실을 말했겠어요. 죽을 때까지 비밀로 묻으려 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어어. 다시 쓰러진 진중배,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찬 진상아가 또 어떤 일을 일으킬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중배는 점점 더 흐릿해지는 시야를 애써 붙잡으려 했다. 이건 꿈일 거야. 누군가 꾸며낸 조작이겠지. 믿을 수 없는 그 한마디가 복도 끝 회의실 문틈 사이로 또렷하게 날아왔다. 전남진의 낮고도 흥분된 목소리. 진상아, 당신은 정말 몰랐던 거야. 피선주가 진중배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말도 안 되는 폭로, 말도 안 되는 타이밍. 그 말이 터져나온 순간 진중배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벽을 짚고 천천히 미끄러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왜 그 아이를 몰라보았던가? 그 아이를 그리 찾던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지금껏 내 옆에 있었다고. 사무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계약서와 휴대전화, 바닥에 떨어진 금태 안경이 건드릴 틈도 없이 진중배는 무너졌다.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심장은 마치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건 진상아의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감히 내가 그런 말을 해. 내가 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한 단어, 딸이라는 단어가 무자비하게 진중배의 심장을 쥐어짰다. 피선주.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회장님, 회장님. 급히 달려온 비서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지만 진중배의 정신은 이미 과거 속에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하얗게 덮인 탯줄, 신생아의 울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떠나보낸 작은 생명. 그때 놓쳤던 그 아이가 피선주라는 사실, 그 진실이 전신을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뿌연 천장이 보였고 목 끝에 걸린 숨이 들숨인지 날숨인지조차 분간되지 않았다. 병원 침대가 아닌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진중배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부서진 조각처럼 되짚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따뜻하게 부르지 못한 이름을 숨처럼 내뱉었다. 선주야. 눈을 감으며 그 이름을 불렀다. 30년 전 그날 저녁 한마느는 오래된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피선주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록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문 앞에 버려진 갓난아이, 옷은 젖어 있었고 베네저고리에 이름도 없음.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끝내 찾는 사람 없었음. 내가 키우기로 함. 그 몇 줄의 글씨는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고 무심한 듯 놓여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되살아나 한마는의 두 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피선주에게 친부모에 대한 단서를 들추지 않았지만 진중배의 쓰러진 얼굴을 보고 난 뒤 마음속에 잊고 있던 죄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혹시 선주가 그 사람의 딸이 맞다면 혹시 내가 무언가를 훔친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그 무렵 병실복도 진상아는 하이힐을 신은 채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내는 평소와 달랐다. 전남진에게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피선주가 진중배의 친딸이라는 말. 그 사실을 들은 진중배가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사실. 진상아는 이를 악물고 거울을 바라보다가 핸드백 안에 넣어둔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다. 그 눈빛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피선주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듯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병실 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불안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피선주는 사무실 책장 정리를 하다가 한쪽 구석에 끼어있던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진상아가 사용하던 책상 서랍 안이었다. 봉투 겉면에는
이전 계약 서류 보관본이라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 봉투 안에 담긴 건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들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넘길수록 의아함과 낯설미 서서히 그녀의 표정을 뒤덮었다. 서류 중 하나는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환자 이름은 진중배. 담당 의사 소견에는 이식 가능성 희박이라는 문구와 함께 B형 RH-희귀형이라는 혈액형 정보가 적혀 있었다. 피선주는 순간 숨을 삼켰다. 자신의 혈액형도 진중배의 혈액형도 우연히 같았던 것이다. 그 옆에는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이 하나 더 들어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문서에는 피선주의 이름이 기재된 것도 아닌데도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문서를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진중배의 직계 가족란에 30년 전 입양아 기록이 하나 지워진 흔적과 함께 신고 누락된 생후 3개월 여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문서 누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들은 적 없었던 피선주에게 이건 너무도 묘하게 얽힌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한마느니 해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문 앞에 버려져 있었던 아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주던 그 말 한마디가 왜 이토록 무게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토록 진중배의 존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것인지. 피선주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가려진 피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서류를 다시 꺼내 읽을 때마다 피선주의 눈빛은 점점 달라졌다. 종이 한 장이 만들어낸 의심은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무언가를 명확히 가리키는 방향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피선주는 책상에 앉아 어릴 적 한마느니 들려준 이야기를 조금씩 복기하기 시작했다. 울지도 않고 조용히 누워있던 내 모습이 참 이상하리만치 단단했던 기억이나 그 말을 들을 땐 그저 고아로 자라온 자신의 과거를 포장하기 위한 이야기쯤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문 앞에 한 아이가 남겨졌고 그 아이가 우연히 B형 RH-희귀 혈액형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진중배의 병원 기록과 연결된 어떤 실마리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피선주는 인터넷에서 희귀 혈액형 보유자의 통계와 유전자 일치율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결과는 무섭도록 명확했다. 이식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이라는 조건과 가족 내 일치율이 가장 높다는 의료 통계,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에게 거대한 함정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피선주는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했다. 설마 그럴 리가. 진중배가 내 아버지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의문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진중배는 지금까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정말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모른 척했던 것일까? 한마느는 왜 그토록 출생에 대해 말이 없었을까? 진상아는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요동쳤다. 하지만 감정의 동요와는 별개로 피선주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진실이 어딘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봉하고 그 안에 담긴 진중배의 병원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그리고 자신이 따로 인쇄해둔 혈액형 관련 통계 자료를 함께 넣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정황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혼잣말을 내뱉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겠지. 그리고 나는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고. 피선주의 손끝은 서서히 핸드폰으로 향했다. 그녀가 고른 번호는 진중배가 아니라 다름 아닌 전남진이었다. 그 누구보다 병원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진상아와의 관계 속에서 늘 뭔가를 보고 듣고 움직였던 인물이었으니까.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3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전남진의 냉담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피선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말을 꺼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듣고 싶어. 진중배 회장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피선주는 심장이 바짝 조이는 느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금 통화에서 전남진은 아주 짧게 대답했을 뿐이다. 그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망설임과 침묵, 그건 단순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자의 침묵이었다. 마치 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굳이 내가 입을 열 필요 있을까? 그런 느낌의 침묵이었다. 그날 밤 피선주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한마는이 찍어준 사진들, 자신의 어릴 적 모습, 이목구비가 지금보다 훨씬 진했고 또렷한 인상은 지금 누군가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정확히 누구와 닮았는지 말로 꺼내긴 두려운 그 사람, 진중배. 그 이름은 피선주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어릴 적 자주 놀던 뒷마당을 거닐었다. 땅에 손을 대고 마치 무언가를 찾듯 풀잎을 쓰다듬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이 쿵 내려앉는 듯한 무게. 그건 혈연이란 이름의 본능이었고 정체불명의 두려움이기도 했다. 피선주는 자리에 앉아 전남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내가 진중배 회장 딸이야. 맞아, 아니야. 전남진의 대답은 없었다. 다만 수화기 너머에서 가늘고 긴 숨소리가 들려올 뿐. 그 침묵 속에서 피선주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확신. 그건 증명 이전의 통증이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자 그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의 첫 목소리였다. 진중배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수는 적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동시에 어떤 불안감이 어른거렸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진실 앞에서 몸이 아니라 정신이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선주가 자신의 딸이라니, 그토록 가슴 깊이 묻고 살아왔던 과거가 하필 이렇게 잔인하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걸 전남진이 알고 있었다니 더욱 그의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다. 진중배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가 만든 상처들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또 다른 비극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시각 진상아는 병원 외곽의 한 약국에서 진통제를 비롯해 진중배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특정 약물을 처방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드리기엔 위험한 약품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근 의무 기록에서 몰래 입수한 진중배의 약 처방 내역이 들려 있었고 그에 맞춰 용량과 종류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 인간이 날 파멸로 몰리 전에 끝내야 돼. 진상아는 차 안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냉정했다. 오랜 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이 한 사람의 입만 막으면 지킬 수 있다면 그녀는 서슴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이미 죄책감은 오래전에 져버렸고 남은 건 오직 위기 차단뿐이었다. 병동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진상아는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가방 안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손을 다시금 꽉 쥐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문고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마치 그 너머에 놓인 건 사람이 아닌 고요한 운명처럼 그 문 하나만 열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아는 손잡이를 돌렸다.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진상아는 검은 코트를 입은 채 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또각또각 귀를 울렸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진중배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느다란 산소줄이 콧등을 따라 흐르고 피부는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그가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작은 미소를 지은 그 순간 진상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왔구나. 그 한마디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끔찍하게 들렸다. 이런 상황에도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진상아의 목소리는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했다. 하지만 떨림이 있었다.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그녀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신이 없으면 모든 걸 돌릴 수 있어. 그런데 정작 약을 주입하려고 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상아의 눈빛이 요동쳤다. 없어져야 돼. 진 회장이 없어져야 돼. 진상아의 숨이 가빠졌고 그녀
그녀의 손은 이미 가방 안에 숨겨진 주사기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중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느린 속도였지만 확고했다. 그의 손끝이 진상아의 손등 위에 닿자 그녀는 얼음처럼 굳었다. 널 그렇게 만든 게 나라는 걸 알아. 그래서 더 그 죄값을 받고 싶다. 그 말은 자책이었고 용서였고 마지막 안녕처럼 느껴졌다. 진상아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어느새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밉다고 하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없앨 명분이 쓰니깐요. 진상아는 마침내 손을 가방에서 꺼냈다. 주사기는 손에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뱉은 말처럼 허공만 가볍게 움켜쥔 채.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김소우가 숨을 헐떡이며 문턱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진상아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고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진상아, 너 지금 뭐 하려던 거야? 공기 속에 긴장감이 쩍 갈라졌다. 진중배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고 진상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이 세 사람, 이 병실, 이 시간,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고백과 또 다른 누군가의 의심이 모두 맞부딪히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김소우는 눈에 살기를 띠고 진상아를 노려보았다. 그의 발걸음이 병실 안을 쿵쿵 울렸다. 주저없이 진상아 앞으로 다가온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지. 당신 다시는 선 넘지 말라고. 그 말에 진상아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녀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허무하고 냉정한 빛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넘은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이야. 당신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몰랐던 거지.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단단했다. 마치 오래된 결심처럼. 이게 결심이었어? 김소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 하나 죽이고 당신이 갖고 싶던 그 자리에 오르겠다는 그 결심이었냐고. 그가 말할 때마다 병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진중배는 침대에 누운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숨이 가빠지는 듯 그의 가슴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죽이려는 거였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김소우가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진상아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죽이려 했어. 근데 못했어. 왜인지 몰라.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 그녀의 고백은 놀랍도록 담담했다. 그러나 그 속엔 지독한 고독과 붕괴된 마음의 파편들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진중배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흡, 짧고도 거친 호흡. 김소우와 진상아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진중배의 얼굴이 창백함을 넘어 푸른빛이 돌기 시작했다. 의사, 간호사. 김소우가 외치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진상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듯. 창문 너머의 하늘은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고 응급벨 소리는 병실 전체를 아프게 울리고 있었다. 피선주가 병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응급팀이 진중배의 몸 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심전도기의 삑삑거리는 소음, 간호사의 긴박한 목소리, 의사는 두 손으로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다. 피선주는 숨을 멈춘 채 문 앞에서 굳어졌다. 김소우는 피선주를 발견하고 무겁게 고개를 돌렸다. 지금 심장 멈췄어. 진상아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피선주는 고개를 돌려 진상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대 옆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약병은 바닥에 떨어진 채 부서져 있었다. 그 순간 피선주의 눈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진상아, 너 무슨 짓이에요? 설마 그걸 안 했어? 진상아가 나직이 말했다. 못했어. 마음까지는 준비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 마지막까지. 이런 꼴이라니 웃기지. 그녀의 얼굴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허탈함, 그것만 남아있었다. 그럼 이제 끝이에요. 이 사람 정말 죽는 거라고요. 피선주가 소리치듯 외쳤다. 지금 여기서
있어. 우리 눈앞에서 죽는다고요. 김소우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대표님, 내가 못 막았어.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망이 없어 보였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다. 피선주도 허망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아직 들은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그 한마디. 그걸 들을 때까진 죽게 둘 수 없어요. 진상아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무너진 얼굴로 진중배의 손을 잡았다. 이게 내가 한 짓이에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야? 대답 대신 그때 의료기기의 알람이 거세게 울려 퍼졌다. 의사는 외쳤다. 심장 다시 뛰어요. 아주 약하게. 기적이야 돌아오고 있어요. 그 소리에 피선주와 김소우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다시 이 전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진중배의 병실안은 한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공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불씨 같은 숨결이 간신히 깃들어 있었다. 그의 가슴엔 여전히 심전도의 파형이 이어지고 있었고 피선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아까 진상아의 손에서 살짝 엿보였던 투명한 주사기. 그건 분명히 병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직감이 말을 걸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살인의 예행. 김소우가 침착하게 병원 복도에서 CCTV를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피선주의 두 눈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김소우가 말했다. 너도 눈치챘구나. 진상아가 약을 들고 있었어. 피선주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우씨 그 주사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김소우는 이미 간호사에게 몰래 넘긴 약물을 분석 요청해둔 상태였다. 간호사는 그들에게만 들릴 정도로 조용히 말했다. 그건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이었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투여되면 멈출 수도 있어요. 피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 진중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버지 내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소우씨, 이건 증거가 필요해. 확실하게. 그녀가 끝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이제부터는 기록이다. 모든 것을 남겨야 했다. 진상아가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그녀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피선주는 진상아의 방에 몰래 들어가 과거 그녀가 보관하던 USB를 손에 넣는다. 그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비밀 계좌 내역, 해외 송금, 그리고 진중배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문서까지. 그 순간 피선주의 눈빛이 바뀌었다. 공포에서 냉정함으로, 불안에서 단호함으로. 지금껏 피해만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선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김소우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언론에 넘겨. 하지만 단 아버지가 깨어난 이후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돼야 해. 그녀의 눈빛엔 불타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미세한 신음이 들려왔다. 진중배였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건 아니었지만 명백히 손가락 하나를 움직였고 미약하게 입술을 달싹였다. 피선주와 김소우는 동시에 숨을 멈춘 채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쳤다. 전세는 이제 바뀐다. 피선주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녀가 무너뜨리기 위해 사라졌던 자리에서 진상아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건드린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인지. 그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깨어나는 의지였다. 진상아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이힐을 벗은 맨발의 발끝이 바닥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손끝엔 아직 흔들리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이전처럼 완벽하게 화장된 채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렸다. 자신이 꾀한 일의 실체가 누군가에게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직감. 그 불안이 피처럼 피부 아래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를 따라 걸어오던 김소우와 피선주가 정면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피선주의 손엔 USB 하나가 들려 있었고 김소우의 시선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상아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둘이 같이 다니니까 보기엔 좋네. 그러나 피선주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USB를 진상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너의 마지막이 있어. 지워도 의미 없어. 이미 모든 곳에 퍼졌어. 진상아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입가의 웃음은 떨어진 립스틱처럼 벗겨졌고 눈동자는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USB를 손에 들고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저앉듯 등을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럼 이제 뭐 어쩌려고 나를 쫓아낼 거야? 다 그렇게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선주야, 넌 날 몰라. 피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상아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래,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속아줬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악몽이었다는 걸. 진상아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리며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뒤에는 병원 벽밖에 없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다 문득 복도 한쪽에서 들려오는 뉴스 속보 소리에 화들짝 고개를 돌렸다. 벽에 설치된 병원 텔레비전에 긴급 뉴스 자막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기업 상속녀 진상아 씨, 보험금 청부 사례, 의혹 검찰 수사 착수, 투자 사기와 횡령 정황까지 드러나 내부 고발자 등장. 순간 진상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이야. 나를 모함하려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왜 다 나만 미워해?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 의사들, 지나가던 환자들조차 그녀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진상아는 그토록 높이 올라가려 했던 세상에서 한순간에 추락했다. 아무도 구해줄 사람 없는 곳으로. 그리고 그때 병실 안에서 진중배가 드디어 눈을 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 무릎 꿇은 진상아를 향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했다. 이제 진짜 끝이다. 형광등 빛이 아득하게 흔들리는 취조실 안. 진상아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손목을 감싼 수갑이 그녀의 발버둥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담당 수사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약물병과 주사기에서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약물 성분도 병원 비품과 일치했고 선생님의 병실 CCTV에 잡힌 인물 역시 당신과 일치하네요. 그 말에 진상아는 침묵했다. 모든 게 들킨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쉽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김소우가 취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동정도 증오도 없었다. 차가운 현실만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진상아는 겨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왜 왔어요? 기분 좋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 김소우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을 흉내낸 욕망뿐이었지. 그 결과가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거야. 진상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쌓아올린 탑이 결국 모래 위에 지어진 허상이라는 걸 이제야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메이고 가슴이 조여왔다. 그 순간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고 진상아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은 미처 다 채워지지 않은 채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진상아는 누구보다 화려했던 그녀의 파멸을 차갑고 고요한 취조실 안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녀의 손목 위에서 조용히 빛났다. 모든 음모는 밝혀졌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곁을 떠났다. 사랑도 욕망도 결국엔 자신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걸 진상아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한때 세상을 움켜쥐려 했던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진상아는 자신이 만든 욕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가장 깊고 조용한 절망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